자, 요건에 대한 중개를 의뢰를 받았다고 치고 제가 이제 요건을 중개를 하러 갔는데 매수 의향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분이 이 집을 보자마자 판넬 집이네, 뭐 이거 뭐 돈도 얼마 안 들었겠다는 둥, 난방이 어떻겠다는 둥, 샤시가 이게 뭐냐는 둥, 폄하하고 막 가치절하를 하고 이러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까지의 이력으로서는 저는 그런 문과는 두 번 다시 안 봤어요. 왜 그래요? 왜 본인 것도 아닌 남의 사유재산, 남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집일 수도 있고 소중한 보금자리일 수 있는 이 집을 왜 그렇게 폄하를 하는 건지 이해도 할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그런 분들과는 일 안 해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오늘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토지 520평, 건물 30평에 이르는 전원주택 경매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8억 5천, 경매 시작가는 반값인 4억 2천에 시작하는 경매권이고요. 구독자분께서 체크 의뢰를 주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주도 전원주택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와리에 있는 토지 520평, 건물 30평. 최초 감정은 8억 5천, 경매 시작 가격은 4억 2천. 두 번 유찰돼서 반값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자, 문의 주신 사항은 다른 유튜버 분께서 이 건으로 분석하신 내용을 봤었는데 표선 지역은 겨울에도 한라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평균 기온도 높아 난방비도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요거 하나, 다음에 이공항 완공 시 입지도 좋다던데 어떨까요? 요거 둘. 건물 건축비는 많이 감가상각되어 거의 가치적으로는 볼 것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3. 휴경 중인 농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농취증 발급이 어렵지는 않은지. 자, 요것도 한 번만 볼게요. 예, 혹시라도 이제 제가 분석을 하지 않을까 계속 기다리고 기대도 하셨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날짜로 봐서는 아무래도 분석 없이 패스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답니다. 예, 요건도 저는 사실상 좀 예전부터 보기는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요 내용, 예, 요 내용으로서 이 농지 관련해서 체크를 한번 할까 말까 좀 고민은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주택이 같이 껴 있어서 이 농지로서만 좀 보기에는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요 내용을 할까 말까 하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문의를 주셔서 그래서 요건을 좀 체크를 하는 과정으로 가되 요 네 가지 문의 사항 중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은 요 네 번째 사항, 농지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 중점적인 내용은 2편에서 같이 좀 공부하고 좀 심도 깊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내용도 좀 많이 있어서 2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1편에서는 이 앞서 문의한 요 세 가지 사항들, 요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1편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황을 한번 좀 그래도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니까 현황을 한번 좀 쭉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위 내용은 좀 보셨고 매각 토지랑 건물 현황을 좀 같이 한번 보시자. 자, 그럼 토지를 먼저 한번 좀 보실게요. 총 520평인데 그 중에 전이 380평, 대지가 140평. 저는 용도지역 봐야 되겠죠? 용도지역은 요 계획관리지역이다. 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괜찮은데 요 면적이 지금 전이 1000제곱이 넘죠. 1256제곱. 그렇다는 것은 곧 주말 농장으로서만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300평이 넘기 때문에 외지인은 취득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항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세한 사항은 2편에서 심도 깊게 들어가 보는 걸로 하고요. 대지 140평, 각각 감정이 전이 5억, 대지가 2억 7,500, 그래서 7억 7,500이 감정이 잡혔고 총 감정액이 8억 5천인데 반해서 토지 감정이 7억 7,500이라는 건 뭐 거의 한 90%가 토지 경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건물은
2010년도에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2010년도에 신축이 된 경량 철골조 판넬집이다. 총 감정액은 8,200만 원가량 감정이 된 건물이다. 자, 현황 위치 중에서 요 1번 요 사항 한번 좀 읽고 넘어갈게요.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 사다리형 토지로서 휴경 상태다. 이거 중요하겠죠? 예, 요 내용은 2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는 걸로 하시고요. 1번과 2번, 예, 이 전과 대지는 연접했고 남서측으로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한다. 1번은 맹지지만 2번을 통해 출입 가능하다. 자, 임차인 현황 짚고 넘어갈게요. 전입일자 2018년도 1월 26일, 확정일자 같은 날에 받았고 배당도 요구했습니다.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자, 요 내용만으로 봤을 땐 전세 세입자 같은데, 글쎄요, 뭐 자세한 사항, 월세인지 연세인지 요 내용까지는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대항력은 없는 사항이다. 이 기타 사항, 좀 특이 사항이 있죠?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라는 건 퇴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이게 지금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항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본인의 배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놓는 제도가 바로 이 임차권 등기 제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지금 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만 한 사항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추측이 된다. 이런 사항의 경매건이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분께서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선지역, 겨울에도 한라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평균 기온도 높아서 난방비도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 자, 이 내용 어디서 들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 내용은 저는 좀 약간 좀 견해를 달리해요. 그리고 이 표선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5년 전에 정착을 했을 때 가장 최초의 정착을 한 지역이기도 하고 이 지역 거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제주 지역을 좀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한 일개 개인들의 의견을 좀, 너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제주 지역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제3호 카페, 제주 한 달살이 커뮤니티 카페, 뭐 다음 카페 중에도 뭐 제주맘, 네이버 제주맘, 뭐 내 집 마련 커뮤니티 이런 식의 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요 로컬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뭐 느영나영도 있고 그런 카페들에 가입을 하셔서 문의를 해보세요. 표선 지역 날씨가 어떤가요? 기후가 어떤가요? 하면은 대번에 막 답글을 막 이렇게 달려요. 예, 뭐 그 대정 지역은 날씨가 어떻다, 성산 지역은 어떻다, 구좌는 어떻다, 한경 지역은 어떻다, 막 다 날씨 로컬에 거주하신 분들은 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심 없이 그리고 서슴 없이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좋다. 적어도 제주 지역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런 카페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팁을 하나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비록 5년밖에 안 살았지만 표선 지역에 거주를 했던 주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좀 말이 안 돼요. 제 경험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도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겨울에 한라산이 바람을 막아준다는 내용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 지도를 좀 축소를 할게요. 제가 뭐 길지 않은 기간, 약 한 5년 정도 동안 이 서귀포권에서 살아본 경험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겨울에 북풍이 불면 이 높은 한라산이 막아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 다 막아주지는 못하거든요. 이 높은 지역, 한라산 봉우리가 거의 한 1950m 가량 되는데 거기서 막아주는 권역은 요쪽 지역, 구서귀포를 기점으로 해서 신서귀포, 그리고 이 중문 지역권에서 이 동쪽으로는 위미 지역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안온한 그런 기후가
좀 확연해요. 한밤중에, 한밤중에 눈 오는 겨울에 이 일주도로를 따라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서는 막 눈바람이 막 거세고 그러다가 이 위미 쪽으로 들어가면 눈도 안 쌓여 있고 눈도 다 녹아 있고 바람도 현저히 잦아들고 약해지고 그런 것들이 정말 확연히 눈에 띌 정도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한라산이 막아주는 권역은 아마도 이 동쪽에서는 위미, 서쪽으로는 이 중문, 요 정도권이 아마도 좀 최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막아주는 권역이 있다면 막혔던 그 바람은 어디로 가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막혔어요.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게 막혔으면 막혀서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이쪽은 원래 내려오던 북풍이 있고 원래 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북풍이 비껴치는 바람에 어디로 가느냐? 모슬포, 표선으로 더 몰빵이 된다. 그렇거든요. 혹독하다. 이 표선과 모슬포는 이 바람 쪽에서는 아주 이 제주도 전체에서도 가장 혹독하고 기후가 안 좋기로 유명한 소문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안 원하다, 북풍을 막아준다 이런 내용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혹독하다. 제주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지역이 바로 이 표선이 아닐까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저에게 문의를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건 아닙니다. 한라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 이 평균 기온이 높아서 난방비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평균 기온이 높죠. 뭐 어디에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보다는 높아요. 물론 뭐 평양이나 신의주 뭐 이런 데보다도 훨씬 높겠죠. 그래도 겨울에는 추워요. 파카 입고 다녀야 되고요. 옷 따숩게 안 입으면 칼바람에 막 입도 얼고 손도 얼고 그래요. 춥습니다. 난방 안 틀면 얼어 죽어요. 추워요.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LPG가 난방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건 안 살아본 분들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표선에서 단독주택 거주했을 때 주거용으로 거주했던 집은 대략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난방비만 그 정도 나왔었고요. 제가 펜션을 운영했을 때는 거의 1, 2월 달에는 한 80에서 100만 원 나왔습니다. 물론 펜션으로 운영했던 단독주택과 거주로서 이용했던 단독주택은 결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관한 저의 견해는 완전 아니다. 아예 모르는 분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저 외에 또 제주도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커뮤니티 카페를 좀 활용을 하셔서 이런 로컬 정보를 좀 많이 취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사항, 이공항 완공시 입지. 이공항이 어느 지역에 입지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이 성산읍 중에서도 온평리, 수산리, 신산리, 난산리 지역으로 해서 지금 입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공항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면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예요. 표선이랑 이 구자읍 쪽이 아무래도 배후단지로서 좀 유망하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글쎄요, 이 정도까지 발전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 발전이 된다면 표선 지역은 이 애월 정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뭐 이 완공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뭐 좋아진다면 이 정도 애월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애월과 표선의 땅값이 뭐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뭐 입지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이미 표선 지역도 지금 많이 시세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을 좀 다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항 호재에 따른 입지에 따른 호재 부분은 각각 그 개별 사항에 따른 입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1편에서의 마지막 부분, 건물 건축비 많이 감가상각돼서 가치적으로 볼 것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사진을 한번 보죠. 이게 10년 전에 지었던 거는 우리가 봤으니까 10년 전에 지은 판넬집 컨디션이 어떤지. 자,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제가 별도로 뭐 이렇게 코멘트는 안 할게요. 자, 이런 집인데 이런 집을 제가 이제 만약에 중개 의뢰를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이기도 하니까, 자, 요건에 대한 중개를 의뢰를 받았다고 치고 제가 이제 요건을 중개를 하러 갔는데 매수 의향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분이 이 집을 보자마자 판넬 집이네, 뭐 이거 뭐 돈도 얼마 안 들었겠다는 둥, 난방이 어떻겠다는 둥, 샤시가 이게 뭐냐는 둥 폄하하고 막 가치절하를 하고 이러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까지의 이력으로서는 저는 그런 분과는 두 번 다시 안 봤어요. 왜 그래요? 왜 본인 것도 아닌 남의 사유재산, 남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집일 수도 있고 소중한 보금자리일 수 있는 이 집을 왜 그렇게 폄하를 하는 건지 이해도 할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그런 분들과는 일 안 해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 살 수 있고 현격한 하자만 없다면 충분히 집으로서 사용 수익 가능하다. 괜찮다. 왜 쓸데없는 감가상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면 되잖아요. 판넬이라도 좋은 집은 좋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세입자 있었잖아요. 무려 1억 1천만 원이나 주고 이 집에서 2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곧 내가 낙찰을 받는다 해도 얼마든지 또 다른 분들한테 빌려드릴 수도 있고 내가 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이거 지으려면 다 돈인데 왜 이게 그렇게 폄하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좋네요. 저는 집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겠습니다. 물론 감가상각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요 세 가지 사항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일단 1편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후 2편에서는 요 농지 관련해서 좀 더 좀 심도 깊게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좀 같이 공부하시는 사항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뭐 입지 관련해서 이것도 아무래도 경매권이니까 요 표선 지역 입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사항들 1편에서 못 다룬 내용들 있으면 로드뷰까지 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또 한번 2편에서 다뤄보는 시간으로 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